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를 맞이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요청한 네트워크 병원의 최신 법률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네트워크 병원이 처음 태동하던 시기에는 주로 한 명의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사실상 문어발식 구조를 구축하는 데 이 네트워크 병원 제도가 많이 활용되었고, 당시 법률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자 명의만 다 다르다면 한 명의 의료인이 여러 병원의 운영 컨설팅, 컨설팅 수수료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매달 수익금을 취득하는 게 괜찮다는 취지의 판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이런 것들이 2012년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금지되게 이르렀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한 명의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문구가 바뀌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문어발식 구조의 네트워크 병원이 입법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그리고 얼마 전까지의 이런 네트워크 병원 관련 법률 분쟁 트렌드는 이런 불법적인 문어발식 구조의 네트워크 병원을 단속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분쟁 사례를 좀 보면, 물론 현재까지도 이런 분쟁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옛날엔 이런 분쟁이 굉장히 흔했는데요. 보시면 A라는 지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트워크 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수수료를 주고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동업계약 그리고 수익배분 약정 같은 걸 체결해서 사실상 하나의 지점을 네트워크 본사와 동업하듯이 운영하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 본사 뒤에 있는 본점 원장님이 A 지점을 비롯한 여러 지점들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불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냐라는 단속의 측면과 이런 계약의 적정성을 다투는 분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으로 밝혀지거나 고소 고발되거나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간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런 환수가 가능해졌을 때에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가 적정한지를 다투는 행정소송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지금까지도 이런 분쟁들은 많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지점 원장들이 이 계약의 이제 불법 여부를 떠나가지고 한번 가입한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이미 노하우는 취득할 만큼 취득했고 매달 지급하는 컨설팅 수수료가 아까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탈퇴할 이유를 찾다 보니 혹시 이거 1인 1개소원 측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 아니야? 라는 취지, 그리고 의료법의 기타 조항들이나 아니면 공정거래법 등 여러 다른 법률 등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제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다만 1인 1개소원 측에 반하는 계약은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무효까지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도 이제 속속 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쟁점은 정리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4년 1월 달을 기준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저희와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저희에게 법률 분쟁을 의뢰했던 분들의 이런 법률 수요 트렌드를 좀 보자면, 최근 들어서 네트워크 본사가 투자 계약을 유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개인 투자 조합 등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트워크 본사가 이 브랜드를 보유하고 이 브랜드를 이용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또 병원들에 대한 확장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의료법 쪽으로는 좀 무지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이런 의견서를 많이 요청을 하셔서 이런 네트워크 사업이 어느 정도 법률 적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써달라고 하시고, 내지는 그들이 만들어 온 사업 계획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는 법률 자문 수요가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본사와 각 지점들 원장님들 간의 관계도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장기 계약과 높은 위약금, 위약벌, 그리고 무조건 높이 책정한 수수료들, 예를 들어서 매출의 30%, 40%를 책정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내가 여기서 받아내야지, 이런 데 좀 주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네트워크 브랜드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진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점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자기 지점 원장들이 처음 병원을 개원할 때 가장 원하는 포인트가 뭐냐? 나는 개원장을 좀 줄이고 싶다. 대출을 줄이고 싶다. 리스크를 낮추고 개원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럼 내가 마침 네트워크 본사에서 투자받은 돈도 있으니 개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내지는 인테리어를 지원해 줌으로써, 내지는 몇 달치 뭐 이제 수수료를 안 받고 뭐 전대차 구조를 통해서 보증금이라도 내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이런 식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신규 원장들의 지점 가입을 독려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거와는 달리 계약상 만약에 지점 원장이 원해서 나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옛날처럼 높은 위약금, 위약벌 10년, 20년의 막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걸 묶어두려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수료 구조, 그리고 실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선진 방식의 마케팅 기법, 그리고 네트워크 본사 MSO의 주식을 나눠준다던가, 아니면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뭐 식품, 이런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보장을 함으로써 좀 더 장기적으로 이 지점 원장님들과 네트워크 본사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법률적인 쟁점 중에 뭐가 있냐면, 방금 얘기했던 이런 개설 지원금, 개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그렇죠? 과연 전대차 구조를 선택을 한다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점들이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조사와 맞물려서 해결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에게 네트워크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 대형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다가 탈명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대형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웠어요. 어떤 식으로 경영 컨설팅이 이루어지는지, 프로그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CXO를 통해서 어떻게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 그렇죠? 내지는 어떤 거래처에 체험단 모집을 맡기면 기막히게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매출을 연결시켜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노하우들을 배워왔고, 또 본인들이 젊은 원장으로서 이런 대형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느꼈던 페인 포인트들을 제거해가지고 더 선진화된 좋은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든 모델을 따라서 기존의 대형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던 몇 개 지점들이 따라 나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 위반의 문제, 탈퇴 위약금의 처리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 정보에 대한 처리 문제들,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의 문제, 그리고 혹시나 계약서상 경합금지 조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분들이 혼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굉장히 잘 하던 마케팅 회사 대표님이라든지, 내지는 관련 사업자들과 동업으로 MSO를 만들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MSO를 처음 만드는 시점부터 주주간 계약서 내지는 공동사업 계약서 등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몇 명의 주도자들이 서로 주도권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네트워크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과거부터 현재까지 네트워크 병원의 법률 분쟁 트렌드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본사는 지점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고, 더 나아가서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높은 수수료 책정 그리고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이 회사들의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설 지원금 지급을 통해서라도 신규 지점을 확대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허용이 될 것인지, 전대체 계약을 통해서 이 지점을 간접적으로 구속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계약이 끝났을 때 그때에는 그 자리에 대한 권리를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 장기 계약은 어디까지 허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높은 수수료를 책정을 해서 매달 병원의 매출의 몇 퍼센트를 확보할 수 있는 소위 정률 계약을 체결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병원에 대한 정말 효율성 높은 컨설팅 제공을 위해서 병원의 회계 정보 그리고 환자의 개인 정보 등을 전면적으로 공유받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허용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탈퇴할 수 없는 높은 위약금 책정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한 번 우리 네트워크 병원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할 때에는 내가 제공했던 여러 솔루션들 그리고 패키지 뭐 이런 책정 방식 이런 노하우들을 쓰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변경되는 판례,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더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감안해서 저희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